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독서입니다. 독서가 국어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독서에 대한 오해를 먼저 이야기할 것이고, 다음으로 독서가 어떻게 입시, 그 중에서 국어 시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책들은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일부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독서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독서와 관련된 책들을 적지 않게 읽어왔습니다. 이런 독서 경험과 수능 강의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전달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학생, 부모님, 선생님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한다.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런데 입시 현장에서 제가 자주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국어 성적이 낮아요.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저는 이런 예를 듭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가 큰 사람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아도 다른 이유로 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키가 큰 사람은 역시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많이 마셨는데도 키가 크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읽은 책들은 아주 유감스럽게도 중고등학교 국어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독서의 정체, 독서의 단절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독서가 현재의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초등학교 독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읽은 책들은 국어를 잘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은 중고등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체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릴 때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오랫동안 한 학생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체력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의 단절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습 대부분이 영어, 수학, 과학에 편중되어 독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설령 국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여러분의 공부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자습서를 재미있게 낭독해주는 수준의 질 낮은 강의. 두 번째, 작품이나 지문에 중점을 두지 않은 문제풀이 위주의 끼워 맞추기식 강의. 세 번째, 엄청난 양의 과제로 밀어붙이는 시스템. 네 번째, 끝없이 푸는 모의고사.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올바른 공부란 무엇일까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핵심은 독해력에 있습니다. 독해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독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고 독서 습관을 갖춘 학생뿐만 아니라 독서 경험이 충분치 않은 학생들 역시 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앞서 영상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제가 읽은 책들은 하나같이 독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따로 공부할 것 없다, 책만 읽으면 된다라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만 읽으면 입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국어 공부에 독서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편견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독서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 대부분이 독서보다는 강의 수강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혹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독서량이 부족하고 독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아서 하는 주장은 아닐까요? 독서는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는 내용은 더 분명히 해주고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독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과 수험생들 현장 강의에서 관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제자가 시험을 통해 수험생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입니다. 최근 등장한 어려운 지문, 긴 지문이 요구하는 바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많이 하여 독해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능 국어, 대입 논술, 수시 전형의 확실한 지향점이 바로 독서입니다. 실시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입시는 많은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한 지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 대학과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수년간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독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은 학생에게 책을 읽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더 힘들었던 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다른 방법이 낫다라는 고정관념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서는 아주 현실적이며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많지만 오늘 이 영상은 독서가 어떻게 입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딱 한 권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문이 과학기술 지문, 경제 지문, 철학 지문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과학 지문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책입니다. 제목은 인문학도에게 권하는 나의 첫 번째 과학 공부입니다. 제목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첫 번째 과학 공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리고 자주 학생들에게 읽기를 권해온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으셨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도 아니며 인간의 역사 역시 전 우주적 관점에서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특별해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과학 교양서적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내용을 두루 갖추고 있고 비교적 쉬운 문장으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권합니다. 꼭 이 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리 밝힙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국어의 어려움, 그 중에서 과학 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역대 수능 기출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2019년 과학철학 복합 지문입니다. 지문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 없이는 풀 수 없다는 주장과 출제자를 비난하는 여론까지 들끓었던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그런 논쟁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서는 독서가 어려운 지문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 지문의 차례대로 첫 번째 과학 공부의 내용을 발췌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위 박스가 첫 번째 과학 공부의 내용이고 아래가 기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57쪽 내용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밑줄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41쪽에서 142쪽에 실린 천동설에 대한 설명이 기출 문제 지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47쪽에 실린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두었다는 내용이며 이 역시 기출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음은 붉은색 밑줄을 봐주십시오. 내용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분법적 사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43쪽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4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고수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자,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노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브라헤의 주장입니다. 브라헤는 지동설을 부정했지만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것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주장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일치합니다. 160쪽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두색 부분을 봐주십시오. 이번에는 케플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였다는 사실, 동시에 경험주의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턴입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73쪽에서 174쪽 유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역시 일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출문제 왼편 맨 아랫줄을 봐주세요. 뉴턴이 만유인력으로 다른 과학적 사실도 모두 증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74쪽 내용과 일치합니다. 책의 내용과 기출 지문의 절반 이상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지문이 철학과학, 과학, 복합 지문이고 뒷부분은 중국의 서양과학 수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출 지문에서 과학과 관계된 모든 부분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과학자, 철학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책에서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서 수록된 것이 아니라 쪽수를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30여 쪽 분량에 모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책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은 이 지문의 과학 부분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하지 않은 더 많은 일치 부분이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책의 독서는 2018년 수능에도 2020년 수능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연한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아주 보편적인 교양 수준의 과학 도서입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의 책도 계속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단순히 읽은 내용이 출제된다고 해서 저희가 독서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은 내용을 시험장에서 만나는 행운을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더라도 과학 지문, 철학 지문, 경제 지문 등의 글이 지닌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독서를 통해 일반적인 글의 특징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독서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셔서 지금 책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국어의 정도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댓글에 궁금증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